안녕하십니까, 비인기 유튜버 소마시네마. 오늘도 리뷰를 하고 올립니다. 오늘 본 영화고, 이 영화를 본 지는 한 10시간 정도 지났네요. 자, 전제 독자 시점이란 작품이고요. 이게 지금 화제작인데 논란이 좀 많아요. 이게 뭐 게임 원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설 원작들은 이게 팬들이 존재를 하시고, 이 팬들의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 작품이 그렇더라고요. 전조 독자 시점. 저는 근데 어디까지나 원작에 대한 이해가 진짜 하나도 없고, 그냥 영화만 본 사람으로서의 이야기니까 그 점을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세계관에 대한 이해 같은 건 없고, 전 영화만 봤고, 솔직히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냥 재밌게 봤습니다. 뭐 결론만 얘기하면 뭐 그냥 잘 몰입해서 즐겁게 봤고, 저랑 저희 가족 중에서 어머님이 계신데, 어머님이 70대신데 재밌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극장에서 즐겁게 보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요거 지금 그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평점이 올라와 있죠. 7.78인데 네이버 평점 치고는 좋지 않은데요. 이거 이렇게 평점이 안 좋은 이유는 뭐 대략 이렇게 보시면 원작 훼손 요 팬들의 비판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근데 사실 좀 영화판에 이렇게 리뷰를 보다 보면 이게 원작하고 이게 대중적으로 보는 거랑 좀 다른 부분이 많고, 웹소설을 많이 보고 그 일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봅니다만, 어쨌든 그 그 영화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대자본이고, 이 영화 심지어 한 그 손익분기점이 600만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야 손익분기점을 돌파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한국 영화 중에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 굉장히 큰 예산의 영화예요. 약점이 없는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또 그렇게 아주 욕을 많이 먹을 만한 영화냐? 그냥 영화로만 봤을 때는 그냥 오락 영화로서는 나쁘지 않고, 설정 같은 것들이 새롭게 오히려 느껴졌습니다. 이 원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여러 번 강조드립니다. 이 영화에는 원래 웹소설이 원작이죠. 그 싱숑님의 뭐 전체 독자 시점인데, 뭐 팬층이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뭐 제가 이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웹툰으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게 사실 2시간 남짓의 장편 영화로 담기에는 너무 방대한 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앞부분에 일종의 서막 같은 형식의 이제 그 시리즈가 있는데, 이게 참 딜레마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원작을 서막처럼 그 원작 그대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만 한참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실 시리즈물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지고, 막 영화 감독분들도 뭐 윤종빈 감독이라든가, 요즘에 이제 파인이라는 드라마를 만든 뭐 강성윤 감독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만드는 분들이 또 역시 그 드라마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화적 룩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좀 설계들이 그 드라마로 가고, 아무래도 보는 분들의 또 눈높이도 많이 올라간 게 사실이죠. 자, 김병우 감독이 이 작품의 전적 독자 시점의 연출자인데요. 김병우 감독은 약간 그 말하자면, 이 한국 영화 그 넷플릭스가 한국 드라마를 갖다가 자꾸 투자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헐리우드에 비하면 돈이 훨씬 적게 들어가는데 퀄리티가 많이 좋죠. 근데 그게 이제 헐리우드 기준이니까 딜레마에 빠진 거죠. 한국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그 정도로 투자를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넷플릭스 입장에선 헐리우드 기준으로 싸니까, 뭐 돈을 그 한국의 이제 배우들의 이제 이름값이라든가 이런 평가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 일본은 영화가 그 대중문화의 주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배우들 출연료보다 한국 배우 출연료가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작 들어가기가 더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이 김병우 감독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긴 했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스타캐스팅이 아니고 비교적으로는 덜 알려져 있는, 물론 이제 TV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많이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배우
이용해가지고 신인급 배우죠. 이 안효섭이란 배우를 캐스팅해서 영화를 이제 시작하기로 한 거죠. 자, 어쨌든 이 김병호 감독의 출세작은 이제 장편 상업영화 데뷔작인 더 테러 라이브죠. 뭐 해외에서도 인도판, 일본판이 나올 정도로 만들어졌고 창의적인 작품으로 만들어졌고, 김병호 감독은 이제 같은 가성비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헐리우드 사이즈의 상당히 큰 규모의 영화들, 지금 2013년작 더 테러 라이브도 말 그대로 테러를 중계한다는 설정을 가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장면까지 이제 연출해냈거든요. 그다음에 PMC 더 벙커는 이제 그 군사 기업이 이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는 관점, 그런 좀 전투물로서의 성격을 좀 보여줬죠. 그다음에 이 전제 독자 시점은 이제 판타지, 이제 현대 판타지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급의 영화들을 갖다가 만약에 헐리우드 사이즈로 만들어내면 진짜 제작비가 엄청난 규모일 거고, 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제 효율적으로 통제할 줄 아는 방법을 어느 정도 아는 감독이라고 그간의 작품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더불어 각본과 감독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의 연출을 맡은 것 같은데, 전적으로 지금 뭐 일단 예매율은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호불호가 좀 갈리고 있는 상태라서 결과적 결론이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뭐 사실 팬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꼭 흥행이 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올해 흥행한 작품들이라고 해도 뭐 300만이 넘는 작품들이 별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영화의 손익분 기준 600만은 사실 해외에서의 판매라든가 성과를 기대하지 않으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미 뭐 SF 판타지물은 그 최동훈 감독의 외계 플러스 인 같은 작품에서 이미 좀 큰 실패를 맛본 적이 있죠. 전제 독자 시점은 그 작품이 이제 오리지널 시나리오인 거에 비하면 최동원 감독의 영화가 그래도 원작 판타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판타지 팬들이, 원작의 팬들이 매우 분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작의 설정을 상당히 많이 틀어버리고 이런 것들을 좀 존중해주지 않았다는 비판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평론가들의 관점은 사실 이런 류의 장르물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대략 한 2개 반에서 3개 반, 뭐 그냥 나쁘지는 않아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와중에 이제 김병호 감독 어떤 선택을 통해서 영화를 구성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시작은 그 김독자라고 하는 나레이션의 시작이죠. 이거 영화 설정 자체가 김독자라고 하는 이름은 좀 중의적 표현입니다만, 말 그대로 10년의 성장 기간 동안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이제 그 계약직을 전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김독자,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좀 일종의 좀 무기력한 대상이고, 뭐 사실 뭐 평범한 사람들이 대체로 게임이라든가 판타지물 쪽에 많이 빠져드는 매력 중에는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역할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안효섭 배우를 캐릭터를 김병호 감독이 캐스팅했던 이유도 좀 평범성을 얘기했다가, 물론 저희 같은 저희 같은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에 비하면 뭐 엄청난 뭐 미남에다가 뭐 엄청난 그러니까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배우들은 그 전에 한번 지나가다가 유명하지 않은 분들을 한번 CF 촬영 때 한번 아주 옛날 옛적에 종로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다른 인종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효섭 배우가 뭐 사실 요 김독자 캐릭터를 해서 영화의 설정상 2시간 남짓의 스토리, 그래서 이제 빨리 나레이션으로 영화 시작부터 이야기를 이제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영화의 원래 이제 김독자가 10년간 아무도 읽지 않았던 그 연재 소설을 읽었던 캐릭터고, 그리고 그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 속에 원래 온리 원, 그 죽으면 안 되는,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 유중혁이 이제 이민호가 연기한 캐릭터고요. 그 다음에 그 히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유상아를 이제 배우 최수빈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종의 힐러나 아니면 이제 서포터로서의 역할을 게임 같은 롤플레잉 RPG 같은 게임에서 이제 그런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디펜더 같은 뭐 그 방어자 역할로 이제 군인 현역 직업 군인으로 보이는 이현성 캐릭터로 이제 신승호가, 그 다음에 이제 여전사 캐릭터로 정의원 캐릭터로 이제 나나가 연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길영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권총을 다스리는 어린 아이죠. 이 어린이 캐릭터로 이제 배우 권은성이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지금까지 봤던 팀들 중에서 유중혁을 제외한 5명의 멤버가 사실 이들의 일종의 팀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잠깐 등장하는 게 이제 지수, 블랙핑크의 그 지수죠. 지금 연기력 논란이 또 역시 있는데 이지의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성일 캐릭터는 그냥 빌런입니다. 빌런 캐릭터고 천인호라는 캐릭터인데요. 요거에 대해서 막 엄청 그 비판을 그 캐릭터 설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또 비판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원작을 아는 원작 팬들은 전 원작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화의 설정이라든가 구도의 상황은 복잡한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 되게 그냥 보다 보면서 저도 모르지만 저희 어머니도 70대 어머니도 당연히 이 영화의 설정 자체를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셨겠죠. 그냥 영화를 생짜로 처음 본 거고요. 예고편 보면서 약간 좀 싸했어요. CG가 너무 많이 활용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히 CGT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판타지물이니까요. 근데 거기서 이제 퀄리티 문제를 또 놓았는데 역시 그 부분은 자본적인 부분들과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영화가 그렇다고 해서 그 CG가 아주 싼 마이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싼 마이 수준은 또 아니라서 그냥 볼만 했습니다. 극장에서 큰 스크린에서 제가 아이맥스 같은 데 간 건 아니지만 동네에 그 2D 스크린에서 보기에 즐겁게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영화의 주인공이 김독자의 나레이션으로 영화는 시작이 되고요. 김독자는 이렇게 일상적인 평범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계약이 종료되는 날이었어요. 일상을 보내고 이제 퇴근길을 가게 되는 거죠. 아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지하철의 구성이 친숙하실 겁니다. 아마도 소프트웨어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그 친구였으니까 요쪽 강남 쪽에 아마도 근무를 했던 것 같고, 대략 보시면 이쪽에 이 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영화가 배경이 전개되는 거는 여기 한강에 넘어가는 동호대교가 있고, 그 동호대교에서 이제 이 터져서 옥수와 금호역을 지나가는 이제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지하철 3호선을 주로 라인으로 배경 삼아서 전개되는 게 일단 이 설정에 좀 친숙한 측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원작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설정이 일단 좀 친숙하죠. 익숙한 공간이 판타지의 공간이 된다는 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웹소설을 열심히 보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의 성장기와 같이 자랐다는 설정이에요. 10년의 시간이고, 이 김독자 캐릭터는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것, 이 학폭의 피해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원작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원작은 좀 더 복잡할 거고요. 영화는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진 않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는 이 김독자는 어쨌든 이 사람의 트라우마로 계속 떠오르는 그 이미지는 학폭입니다. 이 영화는 좀 약점으로 말하자면 좀 전형적이에요. 전형적이어서 이야기를 빨리 흡수할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전형적이어서 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전조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에서는 좀 새로운 측면이, 방점 자체가 이 스테이지, 그러니까 이 액션 시퀀스의 연쇄에 좀 집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물론 또 어떤 분들은 액션 시퀀스 자체가 또 대단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기준 잡긴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저도 액션 영화 볼 만큼 봤습니다만 많이 봤습니다. 액션 되게 좋아했고,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액션 영화의 정점은 아마 80년대에 있었던 그 원래부터 경극 같은 걸로 수련이 많이 돼 있었던
액션이 되는 배우들이 쭉 나왔던 영화들, 8, 90년대 홍콩 영화들이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몸으로 직접 뛰고 CG가 없던 시절에. 자, 어쨌든 이제 CG가 시절이 오게 되면 사실 요즘에 슈퍼히어로 영화들 같은 거 보면서 액션이 멋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어쨌든 전직 독자 시점은 뭐 비슷한 스타일이죠. 오히려 슈퍼히어로라든가 뭐 그런 쪽에 해당되는 영화인데 뭐 한국 영화라서 그럴까요? 좀 더 몰입감이 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좀 편하게 뭐 즐겁게 봤습니다. 어차피 자, 일종의 말하자면 사이버 세계니까요. 자, 어쨌든 김독자는 그 원래 같은 그 계약이 마무리돼가는 이 유상아라고 하는 최수빈이 연기하는, 최수빈 배우는 참 이쁘죠. 최수빈이 연기하는, 연기하는 이 그 귀갓길에 이런저런 일을 좀 겪고 이 유상아를 좀 쭈쩍거리는 직장 상사 놈 같은 놈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단역 저기 뭐야 큰 비중은 없습니다. 여기 뭐야 영화에 이제 중간중간 등장해 줍니다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김독자가 이제 이 자기가 읽었던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것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읽었던 소설의 그 내용에 경향이 있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작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작가가 연락이 오고요. 그다음에 소설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무료 서비스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제 유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몸값을 지불해야 될 시기가 왔다.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이제 영화의 시작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동호대교는 이제 어룡이라고 하는 가상의 존재가 파괴를 해버리고요. 그 속에서 일단은 이 소설 속에만 존재하는 이민호가 연기하는 유중혁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 유중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사실 영화상에서는 큰 활약이 없습니다. 적어도 이번 영화에는 만약에 이 영화가 잘 돼서 두 번째, 세 번째 영화가 나온다면 유중혁의 활약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화상에서 유중혁은 주인공 김독자와 대비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고독의 쓴맛을 본 사람이고요. 인간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다음에 수많은 전장과 싸움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잃고 그냥 살아남는 생존이라고 하는 가치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뭐 그런 인물인 것 같고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태에서 설정이 흔한 부분이 있죠.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잃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건데 아마 그런 배경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약간의 활약상 임팩트, 뭐 이민호 배우는 뭐 존재 자체가 임팩트 있는 배우니까요. 그 배우의 캐릭터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라고 할 게 크게 두드러지는 건 없어요. 어쨌든 유중혁 캐릭터는 이 유중혁과 세계관이 다른 김독자의 캐릭터입니다. 김독자가 메시지를 보낼 때 논란이 많던데 이 소설을 비난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작가의 메시지가 그 한번 그렇다면 새로 써보시죠 라는 식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이제 이 지금 여기 살짝 보이는 이 CG 캐릭터 요게 이제 도깨비 캐릭터예요. 도깨비 캐릭터는 말하자면 이제 게임에 RPG 게임 같은데 일종의 NPC 같은 캐릭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상점, 뭐 상인 캐릭터 역할이기도 하는데 영화에서는 약간 그 스트리밍 서비스 뭐 있죠. 그 무슨 뭐 유튜브도 있고 무슨 뭐 또 있지 않습니까? 개인 방송들. 그 개인 방송을 하면서 구독자를 유치해 가지고 일종의 별풍선 받듯이 이제 수익을 얻는 그죠? 저기 뭐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캐릭터로서 사실 뭐 인간 몇 명 죽이는 건 우습지도 않을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약간 캐릭터고 성자라고 불리는 후원자. 영화상에서는 이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거나 아니면 후원을 하거나 뭐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일종의 게임의 이제 구경꾼들 같은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생방을 보면서 그런 캐릭터인데 뭐 아마도 뭐 우주적 존재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원작을 읽은 건 아니라서 아마 그런 캐릭터 그런 건데 그들의 결정권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들이 참여하고 인간이 참여하고 있는 게임의 레벨을 올릴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설정이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요 세계관을 갖다가 김병호 감독은 좀 단순화해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원작 팬들의 불만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요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인창이 떠니고, 여기 이제 뒤집어서 읽어보시겠지만, 이제 영화에 이건 예고편에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스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하나 이상의 생명체를 죽이시오라는 거고, 시간이 제한이 두어집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오징어 게임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 번부터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 제한을 받고 10분인데, 김독자는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인공 김독자 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옵션의 빈틈을 알고 있죠. 이거 또 영화 중요한 설정이니까요. 그래서 길 건너 이 칸에 유중혁이 있는 상황을 이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의 첫 번째 스테이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호대교에 이미 끊어져 있는 열차 안에서 펼쳐지는 이런 이야기고요. 이 사람은 이제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자신의 레벨을 갖다가 코인을 이용해서 이제 그 능력치를 올릴 수 있죠. 그 능력치를 활용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능력치를 활용해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기본적 스테이지와 이 게임의 시스템의 약점.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 던져 독자 시점이라는 영화 속에서 나와 있는 가상의 소설의 세계관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존재죠. 김독자라고 하는 인물이 적어도 영화상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배우성이라고 하는 그런 이 각각의 성자들의 이제 그런 능력치를 오히려 거부하는 또 유일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을 이제 초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오직 이제 그런 각종 어빌리티 능력을 이제 코인을 활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돌려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어질어질하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에 이런 세부 설정 자체에 또 이게 뭐야 도대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질어질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영화의 연출자는 그런 것들의 사안들을 이제 던져주고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고 영화 자체가 그 여러 캐릭터가 등장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김독자 캐릭터에 거의 집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민호가 연기하는 유중혁의 비중이 없는 것은 영화의 복잡한 양상, 2시간 남짓의 영화에 많은 이야기를 담기보다는 오히려 이 영화가 펼쳐지는 드라마적 종류보다는 이 영화가 일종의 스테이지를 뚫고 나간다고 하는 액션 시퀀스의 설정들, 그리고 이 영화의 기본적 설정들을 갖다가 설명하는데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래도 세부 설정이 좀 모자란 부분이 있고 캐릭터의 입체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 팬들이라면 특히 불만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이 김독자는 말하자면 전형적인 영화적 서사의 기본적 구성을 따릅니다. 이 사람은 선의가 가득한 인물이고요. 영화에서도 뭐 자리를 양보한다거나 그 다음에 노인을 폭행하는 원래는 원작의 등장인물인데 그 녀석을 이제 아주 꺾어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설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선의가 있는 인물이지만 영화의 스테이지를 펼치면서 생존의 방식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동료성을 배반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적 성장 서사의 일정이죠. 그래서 영화의 초반부엔 평범했던 친구가 이 영화에서 일종의 모험을 거치고 난 다음에 영화의 마지막에는 영웅적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된다. 그리고 그가 분노했던 세계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영화의 작가에게 쓰레기라고 불렀던 이유는 결국 강한 자가 유일하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영화적 설정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 보려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한다는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여러 가지 우리가 VIP라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존재들이 그것도 그 욕을 많이 먹었지만 그 존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경쟁주의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연대를 오히려 이야기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이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더 편하게 보고, 뭐 현실은 아닐지언정, 현실적이지 않을지언정 좀 이런 대중 영화 속에서는 그런 좀 조화롭고 그 보편적 가치를 갖다가 더 따라가는 게 저는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좀 대규모 영화, 무슨 장르나 스릴러 영화에서 좀 다른 얘기겠습니다.
자, 어쨌든 유중혁은 짠 하고 나타나서 동호대교를 멋지게 활약을 합니다만, 이들에게는 이제 그 깰 때마다 새롭게 만든 스테이지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 속에 아마도 이제 그 성자라고 불리는 그의 요구에 따라서 게임의 룰이 변경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부분의 스펙타클, 사실 뭐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괴를 해나가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려면 결국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CG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 되는 거니까요. 그 동원들의 이제 그 스펙타클적 요소들이 사실 극장에서 좀 볼만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뭐 이게 사실 그래요. 뭐 저는 워낙 약간 뭐 저의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극장에서 집중해서 봤을 때 몰입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영화라는 매체를 볼 때. 근데 요즘에는 좀 환경이 바뀌어서 뭐 집에서 TV는 물론이고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 세상이니까요. 이런 것들이라고 보지만, 영화에서 스펙타클을 그 큰 빅스크린에서 이 스펙타클을 구현해서 거기에 맞추는 해상도에 맞춰서 이게 CG를 구현해야 된다는 건 상당히 많은 그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용과 좀 다른 문제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보여주는 룩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좀 디테일한 차이들이 많이 나는데, 이 영화의 그 통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나빴느냐면 솔직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꽤 뭐 몰입해서 즐겁게 봤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영화에서 기대했던 이 김독자는 일종의 이 세계관 속의 최강자였던 유중혁을 초반부에 동호대교 문제를 이제 클리어한 다음에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어요. 당연히 책을 읽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미리 경고를 해줍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도움을 줘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유중혁은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옵니다. 거부해버리고 오히려 이 김독자를 갖다가 위기에 빠뜨려버리게 만들죠. 자, 김독자는 다시 어룡에 먹히게 되고, 어룡의 이제 그런 문제들, 어룡의 그 뱃속에서 탈출해야 된다는 문제를 또 클리어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됩니다. 당연히 김독자는 이 역시 어떻게 나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극복해내게 되죠. 여러분 영화를 보셔야 되겠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팀의 멤버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길영이라고 하는 캐릭터, 이 권은성 어린이 배우죠. 이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이길영이라는 캐릭터는 2014년생이네요. 이 친구. 네, 이 캐릭터는 이제 곤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사실 물리적으로는 약자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 나머지 성인 멤버들의 도움을 많이 받지만, 그 영화의 후반부에서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캐릭터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최수빈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그 영화에서 역시 그 좀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이 트라우마에서 연기하는 캐릭터 중에서 이 신승호 배우가 연기하는 신상호 그 이현성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김독자는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기억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은 남자 캐릭터 두 명에게 나옵니다만, 최수빈, 유상아에 대한 이야기는 사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같이 이제 직장 동료 같은 캐릭터고, 약간 일종의 썸을 타는 좀 느낌 정도인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뭐 연애 감정이 있고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어쨌든 최수빈은 일종의 서포터고 전형적인 좀 히로인의 좀 맞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현성 캐릭터는 능력치가 좋은데, 이 사람이 약간 또 일종의 트라우마가 나오는 건 이 사람의 스토리 전개상으로 갖고 있는 억눌려 있는 부분, 죄책감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어쨌든 스테이지를 어쨌든 이 김독자는 어려움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고, 이들과 이제 팀을 만들어서 스테이지를 이제 그 지하철 노선을 따라가지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옥수와 금오역을 이제 거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금오역 캐릭터에서 그 과정에서 궤적 중에서 이제 이 나나, 이 나나가 연기하는 정의원 캐릭터를 만나게 되고요. 정의원은 이 금오역의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의 그런 좀 그런 비리, 이런 측면들에 저항하는 일종의 강력한 여전사의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나 캐릭터 상당히 멋있어요.
멋있게 나옵니다. 멋있게 나오고 액션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나나 캐릭터 이 정의연 캐릭터가 나오고 있고 이제 나머지 멤버들은 당연히 너무나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런 거 있고요. 이들이 지금 복장이 바뀌고 있는데 복장은 이제 이들에게 주어지는 아이템이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깨고 난 다음에 각자의 아이템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든가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을 스테이지를 어떻게 깨버려 나가는지를 이 김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김독자는 일종의 리드를 해나가면서 이 자기들의 일종의 팀, 패밀리를 갖다가 같이 동행하게 되는 거죠. 자, 크게 이제 이벤트는 몇 개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인간군상 같은 건데, 말하자면 뭐, 저같이 나이 드신 분들은 은하철도 9 같이, 각 역마다 가면 뭔가 상황이 벌어진다는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이제 예고되어 있는 이 영화의 2시간짜리 영화에서 유중혁이 결국 이제 그 금호역에서 만나는 활용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불타는 이제 무시무시한 몬스터죠. 그 몬스터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고 그 죽임이 당하면 이 세계관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김독자는 이 유중혁이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중혁을 구하기 위해서 활약을 하게 되는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전개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이 금호역인가요? 아까 무슨 역이었죠? 어쨌든 여기 이제 마지막 단계에 싸우기 전까지의 이제 그런 스테이지가 또 펼쳐지는 거죠. 이 전에 어쨌든 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캐릭터 중에서 이제 펼쳐지는 그 큰 빅 이벤트로 나타나는 거는 이 공간에서 이제 유중혁과 이제 대화 장면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성희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는 천인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금호역의 대장이었나요? 잠깐 찾아볼게요. 제가 이게 참 큰일 났네요. 디테일한 거를 잘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그거를 잘 모르고 있어가지고 까먹고 있어가지고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요. 네, 캐릭터, 네, 주변 인물이. 이 천인호라고 하는 인물은 그 금호역을 장악하고 있는 인물이죠. 네, 금호역의 캐릭터고 그 금호역에서 그 일종의 생명 코스트,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들이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영화판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기에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금호역의 이 캐릭터는 이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했던 게 이 정성일 배우가 연기하는 이 인물이 그 되게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민주주의를 잘 활용해서 모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소화의 희생을 시켜가지고 가는 인물이지만 사실상은 이제 그 희생자를 만들어서 착취하는 그런 지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캐릭터의 모습 자체가 사실은 조금 좀 스테레오타입이죠. 일반적인 표현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 등장하면서 스테이지를 넘어가면서 충무로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 가면 이 그린존이라고 하는 곳에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서로를 밀쳐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위기를 겪은 이 김독자가 각성을 하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부러진 칼도 일종의 필살 아이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영화가 이제 전개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인가인데 사실은 좀 그런 설정 자체의 디테일, 각각 캐릭터들의 디테일은 이 2시간짜리 남짓의 영화는 거의 좀 담기가 어렵죠. 영화는 후반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중혁이 죽지 않고 희생시키는 것을 어떻게든 극복해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살려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까지 몰고 나가는데 그 방식에 참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딜레마 상황들 이 영화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들을 갖다가 짧게 던져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런 좀 그것들을 빨리빨리 전기를 쫓아오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영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걸 생각 없이 쫓아가면 별로 복잡하게 쫓아가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이 지금 이 지수가 연기하는 이지의 캐릭터더라고요. 근데 이 캐릭터는 사실 영화에서 길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약간 포석을 깔아주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지의 캐릭터는 그 뭐 영화의 일종의 그런 서로 죽고 죽여야 되는 상황에 첫 번째로 노출돼서 마음이 약해져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설명은 길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유중혁, 이민호 캐릭터의 사부라고 불리우는 일종의 생존자 캐릭터고 좀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역시 또 유중혁과 좀 유사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전적으로 이 본식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주인공 김독자 일행의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좀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영화 속에서 표현이 되고 있고, 그 영화에는 짧지만 요 이현성 캐릭터가 살짝 좀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이겨내가는 방식들 같은 것들을 살짝 보여주고, 그러면서 영화가 일종의 극복해내가는 과정들을 풀어나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영화의 형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러니까 이 스테이지가 너무 풀릴 것 같다 그러면 그 스테이지의 레벨을 올려버릴 수 있는 설정 같은 것들도 영화의 후반부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사실 2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만은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뭐 나름대로 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는 어쨌든 이 되게 장대한 영화의 서막을 알리는 영화였기 때문에 영화는 이제 그 정도 어느 정도까 단기까지만 전개가 되고, 그 다음에 2부는 일종의 이제 경고를 하는 다음 영화가 존재한다면 다음에 더 그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마 뭐 팬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죠. 근데 뭐 저는 이 소설 원작 소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아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영화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이라고 하는 구체적 공간이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현대적 공간으로 투입해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흥미로웠고요. 그런 면들이 오히려 사실 이런 종류의 판타지 액션물이라는 건 뭐 시도는 했었지만 이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완성도를 갖추어 가지고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처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흑역사가 많습니다만 사실 쉽진 않아요. 한국에서 이제 예산의 규모라든가 시장의 규모가 있기 때문인데, 이 영화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이제 한국 시장만 보고 만들어지지 않은 것 같고, 동아시아라든가 소구되는 층의 마음이라 생각을 해서 이제 영화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쉽지 않은 거라서 좀 단순화해서 뭐 원작 팬들 분이라면 원작 훼손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불만이 있는데, 좀 그 점을 밸런스를 더 잘 맞춰줬다면 좋았겠죠. 그런데 뭐 그냥 순수하게 영화 그냥 오락 영화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뭐 그렇게까지도 나쁘지도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제 생각은. 그래서 어쨌든 전체 독자 시점도 뭐 전에 언젠가 그 퇴마록 애니메이션 때도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만, 이 작품도 좀 그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좀 충분히 궁금할 정도로 영화가 끝이 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뭐 좀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제가 본 소감을 좀 남겨보고요. 다음에 또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왕이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전지적 독자 시점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다음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